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홈플러스의 파산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경남 지역 매장들도 잇따라 폐점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터를 잃을 처지에 놓인 노동자와 입점 점주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고 주민들의 추억이 담긴 공간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경남 마산점입니다. 지난 5월부터 잠정 휴업에 들어가면서 현재는 일부 임대 매장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건물은 전막간만 감돌고 있습니다. 마트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들의 한숨도 깊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전분보다는 조금 못합니다. 시간적으로도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지고 손님이 많이 없어졌죠.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영업을 이어오던 창원점과 거제점마저 운영자금 부족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불 꺼진 마트를 바라보는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도 홈플러스를 많이 왔는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그게 제일 불편한 추억이 사라진 것 같아서. 이미 지난해부터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정부의 지원을 요구해온 지역사회는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문제는 법원이 제시한 최종 시한인 오는 20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그때까지 2천억 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제출해야 파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MBK가 사회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 제도적으로도 책임을 물어야 되고 정치적 책임도 물어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결국 금감원이나 금융위를 통해서 이런 먹튀 기업 같은 이런 기업들이 이 사회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을 다시는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한 게 중요하고. 홈플러스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경남 지역 직고용 노동자 500여 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게 됩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 기반이었던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협력업체들의 경영난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김해의 한 향토 기업이 음식을 판매하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기부도 실천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에 동참했습니다.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하고 그 수익 일부를 지역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환원하는 기부 맛집 더줌 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의 한 김밥 전문점에 기부 맛집 더줌 인증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지역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 맛집 더줌의 첫 번째 참여 가게입니다. 네, 요즘 경기도 너무 어려운데 우리 소상공인들이 요식업을 하면서 배달비, 수수료 요 부담이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공공 앱이 나와가지고 수수료도 낮추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든지 질이라든지 그러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부 맛집 더줌은 공공 배달 앱 먹개비를 이용해 지역 소비를 늘리고 참여업체가 일정 금액이나 매출 일부를 기부해 미래 세대를 지원하는 김해형 기부경제 플랫폼입니다. 민간 배달앱보다 낮은 수수료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기부까지 더해 지역 안에서 소비와 나눔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꾸준하게 이제 모임이나 이런 그걸 통해서 이런 희망을 품던 미래재단하고 같이 먹개비와 같이 이렇게 협약을 해서 이렇게 더 좋은 우리도 장사도 좀 잘하고 같이 이렇게 또 그 이익금을 같이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던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 참여업체는 음식점뿐만 아니라
카페와 제과점 등 외식업 전반으로 확대 모집됩니다. 조성된 기금은 지역 아동과 청소년, 청년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과 성장 지원, 의료와 생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 끼 식사가 지역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기부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가 지역 경제를 지키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기부 맛집 사업과 연계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수익도 창출하고 또 기부 문화도 확산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일거양득이라 할까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 배달앱은 민간 배달앱보다 중개 수수료가 낮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힙니다. 지역에서 시작한 소비의 한 끼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으로 이어지는 기부 맛집 더줌. 시민들의 착한 소비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상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부산시의회 제338회 임시회가 14일 개회해 15일 동안 진행됩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 5건, 동의안 13건 등 안건 23건을 처리합니다. 회기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인사청문 등 4대 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예결특위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이날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은 부산 발전을 위한 협치와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박종철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갈등이 아닌 협치가 필요하고 의회와 전재수 시장 간에도 존중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박형준 전 시장의 유산과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해양산업 외에 다양한 산업군을 고르게 육성하는 등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부산의 발전을 해치고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실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견제하고 심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연설에 나선 한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쟁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등 과제 해결이 절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산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면 누구의 제안인지 따지지 않고 여야가 하나 되어 움직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는 박종철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시의회 연설 내용은 신임시장의 재량권을 다수 의석수로 겁박하는 것이라며 규탄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부산연대는 14일 논평을 통해 박 원내대표가 전임 시정의 유산을 승계할 것을 협치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며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과거의 정책들을 강요하는 것은 시민의 선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구정책 마스터 플랜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이미 전임 시장 재임 기간 1차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3월 2차 기본계획이 발표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연대 측은 부산시의회 국민의힘이 정권교체 직후 모든 책임을 신임 수장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진정한 협치의 의미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부가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의 재검표가 오는 27일 실시됩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당선 무효 소청과 관련해 오는 27일 경남 선관위 청사에서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검표는 당시 투표용지 전체를 대상으로 수개표로 진행되며 무효표와 이의 제기된 투표용지도 함께 확인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천 전 시장의 소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의 여파가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온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이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바다만 놓고 보더라도 올 상반기 표층 수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박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10년 사이 우리나라 해안에서 상어가 빈번하게 출몰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동해안에서 50여 마리가 발견됐는데 지난해 3배가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난류성 어종인 참다랑어를 비롯해 아열대성 어종 출현도 확대됐습니다.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해양 생태계가 변한 것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인공위성을 활용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우리 바다의 표층 수온은 17.17도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는 1도 이상, 기존의 최고 기록이었던 2020년보다도 0.5도 이상 높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수산과학조사선을 이용한 직접 조사에서도 상반기 바다 수온은 15.34도로 1968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바다 수온이 높았던 이유는 해양과 대기의 복합적인 영향 때문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꾸준히 이어져 왔고 올해 봄철 같은 경우에는 맑은 날이 많아가지고 대기에서부터 해양으로 유입되는 열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따뜻한 바닷물을 운송해주는 대만한류의 유입이 많아지게 되면서 지난해 하반기 우리 바다 표층 수온은 관측 사상 두 번째로 높았고 고수온 특보도 역대 최장인 85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올 하반기에도 고수온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먼저 온정을 전해온 경남의 익명기부천사가 이번에는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13일 사무국 앞에 놓인 이름 없는 상자에서 현금 500만 원과 국화 한 송이, 그리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는 손편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편지에는 매몰된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되길 바란다는 바람과 함께 먼 타국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부자는 지난 2017년부터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조용히 나눔을 이어오며 경남 기부천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부를 포함해 지금까지 전달한 성금은 모두 7억 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부산시가 오는 9월로 예정된 정부의 복합형 동구장 공모에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더라도 완공까지는 최소 7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이번 공모는 내년 6월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며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오는 2034년에야 복합 동구장이 완공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3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천문학적인 공사비 조달 문제와 함께 신축 기간 기존 사직 야구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과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2명이 부산 지역 한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먹어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부산경찰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경찰청은 2인 이상이 합동한 절도는 현행법상 특수절도에 해당하며 벌금형 규정이 없어 경찰이 자체 훈방이나 종결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부모를 동석시키고 중증 장애인인 점과 피해 변제 사실 등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반영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경미 범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용 아파트와 수익형 부동산의 경기 흐름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래닛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산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월 대비 3.8% 줄었지만 거래 금액은 0.3%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 고금리에 따른 임대 수익률 저하로 상가와 사무실 거래량은 전월 대비 47.2% 감소하며 반토막이 났고 오피스텔 역시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각각 19%와 25% 이상 가파르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천군에서 전국 고등학교 축구 유망주들의 열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16 추계 전국고등축구대회가 오는 28일까지 군민체육공원 인조구장과 용주구장 일원에서 열리며 전국 42개 고등학교 축구팀이 참가해 우승을 놓고 경쟁을 벌입니다. 대회는 조별리그를 거쳐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고학년과 저학년 결승전은 각각 27일과 28일에 열립니다. 합천군은 폭염에 대비해 경기장 스프링클러를 상시 가동하고 온열 질환 예방 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숙박 음식업소 위생관리에도 나서 선수단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국내 유일의 조각 비엔날레인 제8회 창원 조각 비엔날레가 오는 9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47일간 창원시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비엔날레는 공명장이라는 주제로 14개국 74개 팀이 참여해 총 200여 점의 현대 조각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본 전시와 더불어 다채로운 특별기획전, 학술 컨퍼런스, 시민소통 프로그램 등이 열립니다. 공동예술감독을 맡은 조혜정, 장준 감독은 이번 비엔날레는 각기 다른 예술적 방법론이 하나의 공명으로 수렴되는 실험적인 무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근대적 조각이 지닌 제도적 틀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적 사유를 통해 조각의 새로운 미래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의 공식 명칭을 부산국제공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은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 사업명으로는 유효할지 몰라도 세계 항공 지도에 남을 이름으로는 부족하다며 인천국제공항처럼 도시 브랜드를 각인시킬 명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재수 부산시장과 시의회 의장에게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범시민 서명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의견 수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명칭 결정 시기상 다소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금정산의 기대종이자 멸종위기 희귀식물인 가는 동작꽃이 부산 화명수목원에서 개화했습니다. 가는 동작꽃은 우리나라에서도 금정산에서만 자생하는 보호종으로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이자 희귀식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또 산지 습지에서만 자라는 습지 의존성 식물로 산지 습지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화명수목원은 지난해 가는 동작꽃을 수목원에 도입해 증식해 왔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24일 백세코에서 부산 지역 문화유산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조명하는 부산역사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부산 지역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날 학계와 국가유산 관련 기관 등 전문가들이 부산의 무형유산과 기록유산, 자연유산의 가치를 비롯해 세계유산 증재 가능성과 정책적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부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태효 부산시의원이 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르신 버스비 지원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회 경제 정책이라며 어르신들의 이동성이 높아지면 사회 참여 확대와 건강 유지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간 430억 원 수준이면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비효율적인 관급공사 관행 개선만으로도 상당 부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서성보 의원은 14일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부산형 통합버스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개별 학교장에게만 통학버스 운영 책임을 떠넘기는 현행 구조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여러 학교를 함께 지원하는 생활권별 순환 통학버스를 부산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부산의 지형을 고려한 맞춤형 차량 운행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스마트 승하차존 구축 등 부산시와 교육청이 칸막이 행정을 멈추고 통합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남도의 올해 상반기 수산식품 수출이 1억 5,618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8%를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출 실적에 이어 올해 연간 목표액 2억 9천만 달러의 53.9%를 상반기에 달성한 것으로 전국 수산식품 수출의 8.1%를 차지하며 전국 4위를 유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굴이 최대 수출 품목 자리를 지켰고 고등어와 명태, 청어 등 냉동 어류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며 실적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일본과 중국, 미국이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한 가운데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등 서아프리카 시장에서도 냉동 고등어와 청어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경남도는 오는 8월 도쿄 수산식품 박람회 참가와 해외 판촉 지원 등을 통해 올해 연간 수출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